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피타이저 뉴스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이스라엘 사태 관련 소식은 좀 영상 뒷부분에서 좀 종합을 해드리고 오늘은 좀 에피타이저 먼저 갈게요. 자, 네덜란드 건축가가 10여 년 전에 제작해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던 그 노아의 방주라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성경상에 나오는 성경상에 그 묘사되어 있는 그 노아의 방주와 상당히 근접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노아의 방주를 재현한 그 구조물을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 노아의 방주 유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네덜란드 건축가인 그 요한 휘벌스라는 분이 계신데, 요한 휘벌스가 2012년에 완성한 그 노아의 방주를 한국에 기증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 관계 당국 등과의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휘벌스 씨는 나무로 제작한 그 노아의 방주의 길이가 약 125m다. 그리고 넓이는 약 29m, 높이는 약 23m 정도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연 면적이 약 한 5,000평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지하 공간도 있고 모두 지하 공간을 포함해서 7층 높이 구조로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작에는 7년 정도 걸렸다고 하고 약 한 420만 달러가 투입됐다고 합니다. 노아가 대홍수에 대비해서 각종 여러 동물, 암 한 마리, 순너 한 마리, 암수 한 마리씩을 이제 실었다라는 그런 성경의 기록처럼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그 동물 모형도 아주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게 다 이렇게 실려져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 동물은 아니고 실제 동물의 모형이에요. 자, 휘벌스 씨는 한국을 찾아와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방문하는 등 한반도의 남북 분단에 많은 관심을 그동안 보여왔었는데, 이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서 한국에 기증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이제 위원회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기독교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흥미로운 관광 코스가 하나 개발될 전망이네요. 네. 오늘 에피타이저 뉴스부터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자, 코스코에 가시면요, 싸게 살 수 있는 아이템들이 요즘 몇 개 생겨났습니다. 단 코스코 웹사이트, 온라인 쇼핑으로 가능합니다. 코스코가 웹사이트에서 실제 가격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업체의 그 기프트 카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스코 웹사이트, 이 costco.com에 들어가 보면 여러 소매 업체들, 프랜차이즈 식당들, 그리고 항공사, 레스토랑 등의 기프트 카드를 충전되어 있는 금액보다 10%에서 많게는 한 20%가량 저렴한 가격에 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그 costco.com에 들어가 봤더니요, 정말 그렇습니다. 도미노스 피자의 경우에는 25달러짜리 기프트 카드 4개를 한꺼번에 팔고 있었는데 80달러에 팔고 있었습니다. 25달러짜리 4개니까 100달러잖아요. 그런데 이걸 80달러에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500달러짜리 기프트 카드는 450달러에 팔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파파존스, AMC, 영화관, 크리스피 크림, 또 서브웨이 등의 그 기프트 카드도 많이 할인된 그런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죠. 이렇게 코스코에서 10%, 20% 싸게 판매하는 걸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크레딧 카드로 결제해서 사잖아요. 그런데 그 크레딧 카드에 5% 캐시백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costco.com에 들어가서 한 20% 싸게 사고, 또 그걸 싸게 사는데 결제한 이 크레딧 카드에서 한 5% 캐시백 리워드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중으로 절약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게다가 일부 제품에 한해서는 20달러 추가 할인 이벤트도 지금 costco.com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기프트 카드는 회원당 구매할 수 있는 개수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스코 회원들은 그 웹사이트에서 각 소매업체 기프트 카드를 할인 가격에 가서 서둘러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떨어지면 더 이상 못한다라고 합니다. 내년 7월부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아파트 입주할 때 테넌트가 시큐리티 디파짓을 렌트비의 1개월치 이상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어떤 곳은 2달치를 내라는 데 있고, 좀 경쟁이 치열하면은 한 달 렌트비에 3달치를 내라, 이런 경우도 있죠. 3달치 같은 경우에는 흔치 않습니다만은 2달치 같은 경우 받는 데는 많이 있죠. 첫 번째 달, 마지막 달,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달치만 내도록 그렇게 법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아파트 소유주들이 부과하는 그 시큐리티 디파짓과 관련된 법안을 사인했는데, 1개월치 렌트비와 동일하게 한정하는, 그 이상은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 AB12 법안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발효됩니다. 맷 헤이니 주 하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2, 3개월치 렌트비에 해당하는 과도한 세큐리티 디파짓 요구를 제한해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합니다. 이 법은 내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법 적용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주의 경우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총 2개 이하, 그러니까 하나 아니면 2개 갖고 있거나 또는 유닛수의 기준으로 4개 이하의 유닛을 갖고 있는 소위 뭐 그냥 이게 내가 이걸로 큰 돈벌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파트 추가로 하나 사서 거기서 뭐 2유닛, 3유닛 또는 이제 맥시멈 4유닛 정도 이렇게 하면서 렌트비 받아서 페이먼트 하고 조금 남으면 내가 좀 용돈하고 요런 소위 영세 임대업자에게는 이런 법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집트 최초의 여성 파라오로 추정되고 있는 여왕의 무덤에서 무려 5,000년 전에 봉인된 와인이 발견됐습니다. 과연 마실 수 있을까요? 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빈 대학의 고고학자 크리스티나 퀘러 교수가 이끄는 이 조사팀이 이집트 아비도스에 위치한 제1왕조 메리네이트 여왕 무덤에서 대형 와인 항아리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퀘러는 이 메리네이트 여왕의 무덤을 발굴하던 중에 우연히 수백 병의 대형 와인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와인 항아리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다라면서 처음 봉인된 상태 그대로 무덤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항아리 안에 들어있던 와인에 대해서는 그 와인에 대해 항아리는 상태가 괜찮은데 그 안에 있는 와인은 그러면 상태가 어떨까요? 네, 그 와인은 사실 이제 더 이상 액체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완전히 소위 말해서 다 말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레드 와인인지 화이트 와인인지도 사실 구별하기 쉽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 항아리 안에서는 유기 잔여물 그리고 포도씨 등이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이들 성분은 이제 과학적인 기법을 동원해서 분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뭐 레드와인이냐 화이트와인이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하나 언제적 만들어졌던 와인이냐 이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메리네이트 여왕의 무덤은 기원전 3000년경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2023년이니까 5000년이 넘은 거죠. 여왕 무덤 주변에는 신화와 수행원들을 위해서 지어진 40개 이상의 또 추가적인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이를 토대로 해서 그가 당시 가장 지위가 높았던 여성이었으며 고대 이집트의 첫 번째 여성 파라오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미국에서 한국계로서는 처음으로 연방 하원 3선 의원 고지에 오른 민주당 의원이 있죠. 바로 앤디 김 의원입니다. 이 앤디 김 의원이 같은 당인데도 이 술해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동료 의원이 있습니다. 물론 앤디 김은 연방 하원 의원이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분은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같은 당, 같은 지역구. 그런데 술해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의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을 앤디 김 의원이 정치자금 모금에서 지금 앞서고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같은 지역구에서 연방 하원과 연방 상원의원을 각각 하고 있는 그런 관계인데 이 앤디 김 하원의원은 술해 등의 혐의로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기소된 이후에 그의 정계 은퇴를 촉구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도전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앤디 김 의원은 지난 3분기 동안 모두 120만 달러의 정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자인 메넨데스 의원의 91만 9천 달러를 정치 자금 모금에서 압도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모은 전체 모금액은 메넨데스 의원이 860만 달러에 달해서 앤디 김 의원을 능가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는 앤디 김 의원이 이겼다라는 이 말은 뭐냐? 앤디 김 의원이 메넨데스의 그 정계 은퇴를 촉구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 같은 지역구지만 나는 그러니까 한 단계 높은 연방 상원 그 자리에 내가 도전하겠다라고 밝힌 그 이후에 정치 자금이 급격히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뉴욕 검찰은 지난달 그 이집트 및 관련 사업가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이 메넨데스 상원의원 부부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메넨데스 의원 자택에서 압수한 55만 달러 규모의 현금, 캐시와 함께 금괴 13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저희 이 영상에서도 한 2주 됐나요? 보도해드렸었죠. 또 검찰은 최근 이 메넨데스 의원에 대해서 이집트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를 적용해서 추가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의회 의원은요, 특정 국가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권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자면 현재 미국은 미국의 권력 서열 3위가
없는 그런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권력서열 1위는 대통령, 2위는 부통령, 그리고 3위는 연방하원의장인데요. 지금 연방하원의장이 몇 주째 없는 상태죠. 지금 연방하원의장이 없다라는 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정부의 셧다운을 막을 수 있는데 그 하원의장이 없어서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원이 이제 내일 하원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고 하원의장 공백에 따른 의회 마비 사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두 번째로 의장 후보로 뽑힌 그 짐 조던이라는 의원이 다른 동료 의원들로부터 이 가결에 필요한 충분한 지지를 지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서 선출 과정에 여전히 큰 혼란과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 연방 하원 의장 선거는 후보를 추천한 뒤에 의원들이 순서대로 호명을 받으면 직접 지지 후보의 이름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홍길동 의원 누굴 지지합니까? 난 누굴 지지합니다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공개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당선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연방 하원의 의원이 지금 433명인데요. 재적 의원의 과반인 217명의 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5명의 이탈표만 있어도 이 하원 의장이 못 되는데 조던 의원은 사전 투표에서 반대표가 55명씩이나 나왔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이탈표가 5명만 나와도 안 되는데 공화당 내에서 지금 반대한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벌써 55명이나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내일 투표에서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던 위원장이 217표 확보를 자신할 때까지 투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그 이기주의가 또 한 번 발동되는 거죠. 자신의 권력 쟁취를 위해서는 의회의 공백 상태가 좀 더 계속되더라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정치 이기주의의 발현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미국 내 유대인 및 무슬림에 대한 공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유대인에 대한 미국에서의 그 공격이 25%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그 증오 범죄의 주 타겟은 아시안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안계에 대한 증오 범죄는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33%가 이제 감소했습니다. 어찌 보면 정상을 찾아가는 거죠. FBI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도 범죄 통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11,643건의 증오 범죄가 발생했는데 유형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흑인에 대한 범죄가 3,42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리고 이제 반유태인의 범죄가 1,124건, 또 반남자 동성애자들에 대한 범죄가 1,077건, 또 반백인에 대한 범죄 966건, 또 반히스패닉에 대한 범죄 738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는 499건으로 집계돼서 2021년도 753건, 2021년도 이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을 때죠. 그때 753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에 유태인에 대한 범죄는 2021년 824건에서 지난해 1000건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때문에 어제 별도 성명을 내고 이 데이터에 따르면 전반적인 증오 범죄의 수준은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내가 이 반아시안 혐오에 맞서기 위한 법안에 설명을 한 이후에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증오 범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가 반아시안 범죄에 대해서 설명을 한 이후에 그게 효력을 발휘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증오로 인한 폭력을 종식하려면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증오와 편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반유태인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죠. 자, 앞서 지난 14일 실제로 그런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지난 주말에 시카고 근교의 한 주택에서 이 팔레스타인계 가정의 그 6살짜리 소년이 증오 범죄로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세대로 사는데 그 집 주인이 나이 먹은 집 주인이 와가지고 그 팔레스타인계 6살짜리 소년을 무참하게 살해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팔레스타인계에 대한 인종 혐오 범죄가 발생한 것이죠.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 자, 이스라엘 사태 그러면 종합을 해 드릴까요? 이쯤에서 네.
본인도 유대인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또 방문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네타냐후 총리와 블링컨 장관의 회동이 있었는데 그 회동 도중에 하마스의 미사일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 공격으로 공습 사이렌이 막 울리면서 네타냐후 총리와 이 블링컨 국무장관이 회의를 하던 도중에 이들이 벙커로 급히 대피하는 등 정말로 전쟁터임을 이들이 실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텔아비브에서 나흘 만에 다시 만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지난주 중동 국가 순방 결과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했고 또 이스라엘 현장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브리핑 받고 있던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동 도중에 갑자기 텔아비브 상공에서 공습 사이렌이 막 울렸습니다. 하마스의 미사일 공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습 사이렌이 울리자 두 사람은 황급히 이스라엘 국방부 지휘본부에 있는 지하 벙커로 대피를 했고요. 이 둘은 이 지하 벙커에서 회동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 나흘 만에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했다라는 자체도 이 상황의 심각성과 상황의 긴박함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만은 미국의 국무장관이 방문해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그 하마스가 그 방문지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았다? 이 사실은 정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자칫 신변의 위협을 받을 만한 상황이 발생한 건데 이보다 더 뉴스가 되는 것은 어쩌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위협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을 방문할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번에 그 블링컨 국무장관이 나흘 만에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을 논의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면 날짜는 아마 그 18일 내일쯤으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내 언론에서는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검토 정도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확하게 며칠에 방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언론에서는 18일로 보인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예정됐던 콜로라도주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워싱턴 DC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콜로라도 방문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 관련된 연설을 하면서 자신의 경제정책 성과를 홍보할 예정이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이 바로 경제정책이죠. 바이드노믹스라고 불리우는 그 자신의 경제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가장 주된 그 콜로라도 방문 목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 내 산업을 내가 보호했다, 육성시켰다라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홍보하려고 했는데 대선 캠페인의 가장 그 노른자 정책 홍보 일정도 취소할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사태 해결이 우선이다라는 점을 시사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면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실 그 이스라엘을 좀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가자 지구를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살벌한 말을 연일 내뱉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서 이 하마스 괴멸은 지지를 하지만 그렇게 가자 지구를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발상은 잘못된 거다. 그들 대부분은 민간인이다. 민간인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그런 상황은 우리 미국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말 사이에 좀 입장이 좀 변한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하마스 괴멸은 인정을 한다.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해서 가자 지구를 완전히 점령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건 큰 실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보고 가자 지구를 점령하려고 한다면 큰 실수하는 것이다. 크게 실수하는 것이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조금 입장의 변화가 좀 느껴지시죠? 애둘러서 큰 실수가 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하마스 괴멸을 이유로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 피해가 마구잡이로 발생한다면 나는 이스라엘의 지상전을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검토의 이제 또 하나의 다른 목적은 이란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올해 80세인 미국의 대통령이 그 노구를 이끌고 이 위험한 전쟁터까지 직접 왔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이란 너희들은 똑똑히 알아들어야 할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칫 이란 너희들 섣불리 움직이면 이란 니들도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어 라는 그런 메시지를 대통령이 직접 위험한 전쟁터를 찾는 모양새로 보여주려는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그 위험에도 방문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어찌 보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내년 대통령 선거 때문이죠.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재 그 불안불안하게 박빙 구도를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이 가상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말 뭐 불안불안하게 박빙 구도를 그렇게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이스라엘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재선은 자칫 물 건너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상전은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걸 뭐 단순히 다행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얽히고 설켜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하지만 뭐 민간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그 점만큼은 정말로 다행인 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누군가가 막 싸우고 있으면 가서 그러죠. 말로 해, 왜 그래, 말로 해, 라면서 말리죠. 네. 정말 이 지역의 오래된 분쟁은 말로는 안 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지역의 분쟁이 곧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이나 더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의 경제적인 타격을 주게 되니까 더더욱이 좀 말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어찌 보면 그쪽에서 뭐 이스라엘 사람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본다면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 이게 말로 해결될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정말 다분히 우리 쪽 사이드에서 다분히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평화를 기원해 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찐 구독자님과 함께 평화를 기원해 보면서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단순 방문하신 분들 구독해 놓으시고, 특히 이스라엘 사태와 관련해서 바로바로 들어오는 사태 속보, 그리고 좀 어렵고 복잡한 그런 내용들은 제가 또 쉽게 그때 풀어드릴 터이니까 구독해 놓으시고, 현재 격변하는 이 세계 움직임 쉽게 풀어 들어오시고, 또 이제 속보도 함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오늘 영상 마칩니다. 고맙습니다.